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작지만 뜨거운 선거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조금 전 마감됐습니다.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지만 이례적으로 집중된 관심 때문인지 투표소는 온종일 인산인해였는데요.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22.64%로 집계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걱정과 우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저조하다고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믿을 수 없는 역대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발군의 시민정신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선거인 50만 603명 중 11만 3,31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2.64%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 왔습니다. 기존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20.54%였는데요. 이 투표율보다 2.1%가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때 20.62%였는데요. 다른 전국 단위 선거까지 보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였고 총선은 2020년 21대 총선 때 26.69%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강서구 한 곳에서 강서구 관내에서만 사전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거죠.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야가 극렬한 대치 전국을 이어감에 따라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선거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힘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권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또 자기 위로에 빠진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강서구청장 선거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투표율이 낮으면 국힘당에게 유리했는데요. 자신들의 처지를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죠. 정권 심판론 등을 앞세워 투표 참여를 독려해온 민주당은 높은 투표율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에 대한 강서구민의 관심이 큰 결과로 본다며 보궐선거가 있게 한 장본인이 다시 공천하는 등 여당이 여러 문제를 심판하려는 유권자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높은 투표율이 오는 11일 열리는 본투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본투표율이 저조해 합산 투표율은 50.9%에 머물렀는데요.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인 거죠. 모든 선거가 방심하면 패배하게 되어 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주변의 강서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분들께 끝까지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일 겁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으로 19년 강서 사람 그리고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그야말로 오늘의 명칭 그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교훈 후보 승리를 위한 정책 또 연대 간담회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와 뜻이 내포되어 있고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진보와 또 민주 세력의 연대라고 하는 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가 승리를 한다면 저 개인 진교훈의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선 민주와 또 진보 세력의 연대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해 주신 더군다나 늘 의정활동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기본소득당 용해인 우리 대표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사회민주당 또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창민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힘을 합해서 진보와 민주 세력의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막말과 편향적 역사관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인사는 벌써 18번째인데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의 아나무인, 똥꼬집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은 여야 간 정쟁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애당초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건데요. 이게 어디 신원식 장관뿐이겠습니까? 또 이번 인사참사 논란이 벌어지자 법무부의 사전인사 검증 책임 논란도 함께 터져나왔는데요. 그 책임자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쭉 이 짓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과거 막말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그 유명한 붕짜가 여기서 나온 거죠. 신 장관은 야인 시절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지만 군사구태타와 이완용에 대한 우호적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역사관을 가진 자를 대한민국 국군을 이끄는 수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총체적 부적격 인사라는 야당 반발에 국회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은 안보공백 우려와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했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는데요.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8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임명했는데요. 인사청문회 도중 주랭랑을 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지만 사실상 요식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미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인사 문제가 아닌 국회 탓이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을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로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애당초 부적격 인사만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부실과 무능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은 뭐하러 만든 겁니까? 지가 그냥 지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는 참사입니다. 장관님, 지금 후보자들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인사검증은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제 김해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퇴장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관님, 인사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가장 많이 검증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희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정보 관리자는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추천이나 비토하거나 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비슷할 텐데 판단의 문제고요.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들이 자꾸 후보자들이 중도 퇴장하거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그걸 저한테 생각을 물어보신 문제는 아닐 거예요.